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저, 챕터 4 평행 회로와 필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행 회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동 신호. 우리가 자동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엔드라는 게 있죠. 이제, 디퍼런셜.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엔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원이 있으면은 이제 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부하에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싱글 엔드라고 하죠. 이제 근데 이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모드 이제 잡음이 좀 심하죠. 이제 잡음이 이제 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저기 153이나 422 통신이나 이제 이더넷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디퍼런셜로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요렇게 갔다가 이제 요렇게 오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공통 모드 잡음이 이제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 차폐를 위해서는, 노이즈 이제 저감을 위해서 이제 차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신호로, 이 자동 신호가 이제 이게 이제 평행회로가 이제 결국은 자동 신호다. 그러면 이제 이 디퍼런셜 자동 신호는 이제 평행회로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핸드는 이제 불평행회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행회로는 자동 신호고, 이제 어떤 대부분의 이제 통신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이 평행회로를 이용한 자동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 대비해 가지고 신호를 주는 걸 싱글핸드라고 그러고, 얘는 이제 불평회로다. 불평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 이제 노이즈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이즈 저감을 위해서는 이제 차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신호 평행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호를 노이즈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로의 평행화는 많은 경우에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저잡음 기술이다. 대표적인 153 통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22 통신, 뭐 이제 이런 이제 통신 신호에 많이 이제 적용된다. 뭐 그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수학적으로 이제 원리를 나타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신호원이고, 이제 소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이즈.
중간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이 부하에서 다 상쇄가 된다. 이 부하에서 이제 상쇄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이즈에 의한 요터면 이제 요게 이제 두 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제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요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는 중간에서 이제 캔슬링 돼버리고 부하에서 상쇄가 돼버리고 이제 이 분홍색 신호만 원래 신호만 이제 전달된다 하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병행회로는 이제 자동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동 회로 하면은 이 중간에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부하에서 다 이게 캔슬링이 되는구나 라고 요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부하에도 이 이제 용량성 성분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용량성 성분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 모드 노이즈는 이제 공통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병행회로를 쓰면은 영향을 이제 똑같이 이제 같이 준다는 거죠. 같이 주기 때문에 부하에서 그냥 같이 상쇄가 된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요런 원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회로를 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이게 꼬아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리즈 와이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고 또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이 꼬아 놓으면은 이제 이 평행 회로의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꼬아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보면 이제 변압기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제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또 요쪽 전류가 흐르고 또 요리 빠져나가면은 이제 작아지는 걸 또 커지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이제 이 동작하는 게 이게 이제 변압기죠. 이제 변압기. 그게 이제 그런 원리하고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연연선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꼬우는 이게 어떤 이제 평행 회로를 만드는 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평행 회로를 만들더라도 이게 이제 완벽한 평행 회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평행 회로를 쓰면은 노이즈가 이제 캔슬링 되고 하는 거 좋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한 어떤 케이블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세하게 이제 평행 회로가 이제 깨질 수가 있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평행 어려움으로 이제 자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제 평행회로 쓰고 그 다음에 자폐 하면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아주 이제 가장 이제 최상의 이제 노이즈
저감 이제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히 EMI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맥스웰 방정식도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이론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사실 좀 이제 필요해야죠. 이제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전자파 시험장에서 이제 뭐 그 맥스웰 방정식 계산하고 이제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수식도 이제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수식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저 책을 찾거나 이제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계산기 두드리고 이제 이럴 게 없죠. 이제 그러면은 뭐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제 접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알아놓고 이제 요렇게 하니까 이제 EMI가 요렇게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요렇게 이제 감소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도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CMRR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통 모드 제곱이라는 건데 이제 커먼 모드 이제 리젝션 레이쇼 해가지고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제 CMR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파나 이제 전자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그 이제 회로 기능상 이제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노이즈가 끌면 이제 기능상도 안 좋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공통 모드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죠. 우리가 이제 이 자동 신호는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필요한 신호입니다. 필요한 이제 신호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저기 저감을 시키면 안 되죠. 저감을 시키면 안 되는데 공통 모드 노이즈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좀 이제 나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 모드 이제 자동 모드 신호를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지만 공통 모드 노이즈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설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뭐 거의 없다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 보면 어차피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서로 엮이게 되고 그런 게 이제 기능이 다른 회로별로 엮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건 노이즈가 많이 발생 안 하는 회로인데 걔들을 분리를 해놔도 이제 노이즈가 이제 많이 발생한 회로에서 이제 그라운드를 타고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CMR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CMRR이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자파도 좋다.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CMRR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이제 이 전자파를 이제 그 다루는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일단 먼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능적으로 잘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전자파 이제 차단한다고 막 노이즈 다 줄여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자동 신호도 다 죽어가지고 안 놓으면 이제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 이제 CMRR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 어떤 기능적 측면이 강하다. 때로 기능적 측면이 강하다라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MRR을 높이는 게 이게 전자파 대체도 일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전자파를 또 이제 악하게 하는 그런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전자파를 나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CMRR을 높이는 게 CMRR을 높인다고 무조건 전자파도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오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공통 모드 제거비를 높이는 거는 회로의 기능적 측면을 좋게 하는 게 강하다 하는 걸 일단 우리가 일단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는 이제 평행 회로를 이제 얘기했지만은 평행 회로를 이제 평형 회로의 성능을 수치화한 게 요게 바로 이제 CMRR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CMRR은 이제 공통 모드 이제 리젝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자동 모드 빼고 공통 모드 이제 이 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간에 생기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떻게 이제 제거되냐.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제거되냐 라는 게 이제 CMRR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어떤 기능적 측면이 강한 이제 파라미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MRR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고 하면 되니까 이제 자동 모드 대비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모드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쓰려는 그게 이제 자동 모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VCM하고 이 VCM이지만은 이제 VC는 VCM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VCM은 이제 제거 대상. 이제 그 비가 이제 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좋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뭐 40dB, 뭐 마이너스 이제 80dB,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CMRR을 이제 요 구하는 요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소스의 이제 불편형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평형이 이제 그 발생을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식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소스 임피던스는 좀 작죠, 이제. 보통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임피던스는 이제 좀 대체적으로 크죠, 이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이제 작다는 건 이제 이 공급 전류가 충분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소스 임피던스가 이게 이제 이 커버리면은 이제 부하보다 커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저기 한 10mA 이제 먹어야 되는데 소스 임피던스 너무 커가지고 내가 5mA밖에 이제 공급을 못한다. 이러면 이제 회로 동작 안 되는 거죠, 이제. 최소한 이제 10mm 이상은 공급해줘야 이제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그보다 훨씬 뭐 한 뭐 10배, 100배 이상 더 높게 이제 설정을 하죠, 이제 대부분.
그래서 보통 이제 소스 임피던스가 이제 부하 임피던스보다는 훨씬 작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은 식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불평형 이제 저항의 오차 분의 이제 부하량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CMRR은 이제 60dB, 그러니까 60dB 감쇄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이제 저 전압으로 나타나면 한 1000배 정도. 1000배 감쇄, 60dB는 이제 1000배 감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 배가 이제 감쇄가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볼테이지가 있고 이제 파워 게인인데 우리는 그 보면은 요거는 이제 20로그고 요거는 이제 10로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는 VI 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는 IR 하면은 P는 R분의 V 제곱. 이제 장 대비로 나타내면은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관계를 보면은 이제 요 이제 P는 이제 승수가 1이니까 이제 10로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는 이제 이 제곱이 붙으니까 20, 그러니까 파워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류로 나타내도 20로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압으로 나타내도 20로그가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이 그 이제 소스의 불평형이 있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이제 부하의 불평형이 생겼을 때 이제 불평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소스의 불편이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부하가 이제 10kg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의 어떤 편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RS가 만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0옴이었는데 이제 불평형이 이제 15mm일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하의 불평형은 뭐냐면은 이제 그 요 RL 부하의 이제 오차죠. 자, 이거는 이제 RL 부하의 오차.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내가 10K를 썼는데 얘는 이제 플러스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1% 편차고 얘는 마이너스 1% 편차면은 토탈 합이 이제 되는 거는 이제 2%의 편차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이 이제 두 배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부하 저항의 최대 오차.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플러스 오차, 한쪽은 마이너스 오차면 이제 그 2P가 되겠죠. 이제 이 P가 이제 오차를 나타내면은 오차 값. 퍼센트가 아니고 오차 값.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kg에 1%다. 그러면 이제 그 오차는 이제 0.1kg이겠죠, 이제. 그러면은 한쪽은 이제 0.1kg 높고 한쪽은 0.1kg 낮으면은 두 개의 어떤 이제 사이의 편차는 0.2 kΩ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2P가 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부하에 따르는 이제 그 이제
부하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CMRR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얘가 이제 10km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어떤 이제 편차가 이제 105일 때, 그래서 RS가 이제 105일 때 CMRR은 이제 80d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이제 두 배로 적용하면은 이제 60dB로 이제 그 감쇄 폭이, 그러니까 이제 공통 모드 이제 그 감쇄 비율이 조금 낮아진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 모드 이제 제급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병행을 이루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블 이제 병행을 이제 우리가 저기 이루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자폐를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표피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제 이 어떤 이제 미세한 특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제 이 공통 모드 이제 어떤 이제 밸런싱이 좀 깨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드레인 와이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전체를 자폐하는 이제 요 보면은 요 이제 알루미늄 이제 요 방막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 페어한 이제 요 권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페어를 또 이제 감싸는 요 실드가 있는 거죠. 실드가 있고, 그 실드를 이제 정기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드레인 와이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또 이제 싼 드레인 와이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드레인 와이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력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제. 전력선이 이제 저주파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통신선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인 와이어로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접지를 하면은 드레인 와이어 쪽으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공통 모드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제 요 드레인 와이어 쪽에 가까이 있는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고주파 이제 선들이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불평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레인 와이어를 쓸 때는 이제 특히 CMRR,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기능상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아주 고주파 회로를 다루는 이런 이제 경우는 이제 아주 적은 신호를 증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CMRR이 엄청 중요할 건데, 이런 신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드레인 와이어를 이제 가급적으로 이제 안 쓰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넥터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인클로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케이블 이제 샤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접합이 되는 그런 인클로즈 이제 커넥터가 있는데, 이제 실드를 싸면은 이제 실드를 싸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실드를 싸면은 여기 인클로즈에 이렇게 이제 360도 접지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제 드레인 와이어를 써가지고 이제
얘만 달랑 뽑아가지고 이제 이 접지를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CMR를 이제 엄청 높여야 되는 이런 이제 회로에 이제 이렇게 인클로즈 360도 접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드레인 와이어만 이제 쏙 뽑아줘. 얘도 어차피 뭐 이 자폐 도체에 연결돼 있으니까 얘만 샷시 접지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잘 이제 좀 동작하던 그 이제 통신 이제 그 장비가 갑자기 이제 그 드레인 와이어로 이제 샷시 접지를 시켜 놓으니까 이제 노이즈가 끓고 막 지직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360도 접지를 하면 요거는 이제 뭐 EMI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CMRR에도 좋고 뭐 이제 근데 이제 가격은 비싸다. 이런 뭐 이제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평행회로하고 그 다음에 좌표 도차하고 요게 이제 서로 이제 플러스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좌표 효과 그 노이즈 이제 저감 차원에서 볼 때 저감에서 볼 때 이제 평행회로가 이제 60dB 이제 그 이제 CMR을 낮췄다 그러면은 또 자폐 도체로 해가지고 노이즈를 또 공통모드 노이즈를 또 더 이제 추가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통모드 잡음이 예를 들어 300mV 있다. 그럼 평행회로를 해가지고 60dB 감싸면은 3mV로 되겠죠. 이제 전부 이제 3mV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다시 이제 40dB로 그 이제 자폐 도체라면은 3마이크로볼트로 이제 확 줄어든다. 추가로 줄어든다 이제 이 말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평행회로의 어떤 잡음 저감 효과하고 그 다음에 자폐 도체에 의한 잡음 저감 효과는 서로 이제 썸 관계에 있다. 서로 이제 별개다.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추가 이제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동축 케이블 얘기인데 동축 케이블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불평형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행회로를 구성하면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오펜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펜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회로를 이제 회로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의 어떤 이제 그 오펜프의 가장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일단 입력이 이제 무한대다. 전류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제 입력 전류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어떤 이제 그 저항도 이제 얘도 거의 무한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출력 임피던스는 거의 0에 가깝다. 물론 정확하게 0은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이제 CMRR을 가진다. 이제 오펜프, 그러니까, 요렇게만 놨을 때, 요렇게만 딱 놨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요렇게 이제 달다 보면은, 이제 전류가 이제 요렇게 이제 흘러가고, 요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 무한대 CMRR을 이제 구현하기는 이제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전압이 요렇게 흐르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기 때문에 요렇게 흐르겠죠, 이제.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그럼 요렇게 가면서 이제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가상 접지가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이 이제 0볼트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입력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어떤 임피던스는 이제 요걸 하는 거죠, 이제. ER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모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통 모드는 이제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라운드에서 이제 얘도 이제 온 하면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라운드로 가면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병렬 효과가 되는 거죠. 이제 공통 모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이제 입력 임피던스는 이제 2분의 R1 플러스 R2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입력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은 이제 요런 어떤 이제 계산 과정을 거치면은 R2분의 그 다음에 이제 R2의 편차, 오차.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뒤에서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 오펜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얘를 크게 하면은 CMRR은 좋아진다. RR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어렵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는 쓰는 신호고, 요거는 이제 공통 모드는 이제 제거 대상이죠. 제거 대상이다. 그런데 입력과 이제 그 VCM의 어떤 이제 그 관계를 보면은 이제 R2의 크기와 그 다음에 오차 와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형성이 된다. 그래서 R2를 무조건 크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오펜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펜프의 회로 자체만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저항을 연결하다 보면은 이제 이상적인 특성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상적인 이제 이 CMR 특성을 가진 오펜프를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이상적인 것에 가깝게 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핵심은 이제 R2를 이제 키워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 한 100kg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은 얘를 사실 이제 이게 저 또 메가옴 단위로는 또 좀 올리지 못합니다. 올리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성능상 보면은 이제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계산 과정을 이제 거치면은 이제 RS분의 R2.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R1이 엄청 작고 R2가 엄청 클 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R2를 이제 뭐 진짜 무한정 이렇게 키우면은 CMRR은 엄청 좋겠죠. 막 100데시벨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하면 좋은데 막 한 10메가 쓰고 막
근데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회로를 기능적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펜프를 활용할 때, 이제 지금 이제 그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일단 오펜프 자체는 이제 이상적이다는 거죠. 이상적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불편형이 그 CMRR을 이제 낮추는 이제 그런 이제 저항을 써가지고 이제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가능한 이제 R1보다는 R2를 크게 하면은 CMRR은 좀 이제 높일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경우에는 그 RS분의 그 다음에 R2의 비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게 만일 1옴이고 요게 이제 10km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 좋아지겠죠. 근데 얘가 이제 15입니다. 15이고 1km입니다. 이러면 이제 좀 이제 CMRR이 좀 떨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동 증폭기를 쓸 때 얘는 보통 그냥 한 10kΩ 이상으로 쓰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스 전원은 보통 뭐 한 뭐 10옴 이하일 테니까 이제 10kg, 100kg 그 사이 쓰면은 좀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사이 쓰면 이제 좀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오펜프 그러니까 어떤 CMRR이 이제 중요한 회로가 있고 CMRR이 크게 관계없는 회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이제 어떤 고장 탐구를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CMRR이 좀 이제 이제 좀 중요하다 하면은 이제 이 저항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개선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까의 이제 이전의 이제 오펜프 이제 한계 아까 이제 CMRR 그 CMRR을 이제 좀 높이면 좋은데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걸 무조건 이제 높일 수는 없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계층용 증폭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IA라고 하는데 이제 인스트루먼트 앰플리파이어 해가지고 이제 IA 또는 이제 INA라고 이제 쓴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입력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얘가 이제 피드백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들이 없죠. 이제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장으로 빠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폭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정폭은 이제 요 단에서 이제 정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CMRR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제 자동 모드, 그냥 자동 모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이제 자동 모드 정폭 B죠. 이제 정폭 B가 이제 커지니까 이 CMRR은 더 커지더라. 뭐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저기 1볼트 1볼트일 때 이제 만일에 뭐 노이즈가 이제 0.1볼트 이제 타더라. 근데 얘를 10볼트로 올리니까 노이즈가 이제 그럼 이제 1볼트가 되는 게 아니고 0.001볼트가 되더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어떤 신호의 어떤 이제 개인을 정복비를 높이니까 오히려 CMRR은 더 줄어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어떤 CMRR이 이제 강조되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그 계층형 정복기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이제 칩으로 나오죠, 이제 IC로. 물론 이제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제 요걸 써가지고 이제 그 요 장은 개인은 이제 바깥 단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사양으로 다 있고 보통 이제 얘는 이제 정폭도가 1이고 얘로 이제 가지고 이제 정폭 비율 조정하는 거죠. 조정한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엄청 좋은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이 저기 좀 이제 전압을 좀 이제 높이고 싶은데 한 이제 1볼트에서 한 5볼트로 이제 신호를 높이고 싶은데 이제 전압을 높이면은 이제 노이즈도 이제 커지니까 좀 이제 높이기가 이제 꺼려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전압을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이제 노이즈는 더 캔슬링이 많이 되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1볼트 쓰는 것보다는 3볼트 쓰는 게 낫고 3볼트 쓰는 것보다는 5볼트 쓰는 게 낫고 5볼트 쓰는 것보다는 10볼트 쓰는 게 이제 훨씬 이제 뭐 낫다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폭 단위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요게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돼 이제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면 이제 얘를 이제 이 끊어 보면 이제 여기 전압이 이렇게 가해져 정폭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전압이 이렇게 가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폭이 되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을 좀 낮게 가져가고 요 장을 크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MRR을 이제 높일 수가 있다.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왜 여기가 이제 정폭 단위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저항으로 왜 이제 개인을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사이트에 있는 이제 요 PDF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참조하시면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계층형 청폭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수식 전개나 이런 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정폭단이고 요 저항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저 어떤 이제 우리가 쓰려는 자동 정폭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그 노이즈 이제 공통보드 노이즈 작업이 훨씬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일반 오펜프로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오펜프로 가지고 이제 CMR을 제거하려고 이게 이제 좀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요걸 이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MRR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계층용 이제 정복기도 사실 이제 제가 안 지는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펜프만 이제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제어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고상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협력업체에서 만든 회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계층용 증폭기를 쓰는 이제 그 칩을 써가지고 이제 좀 이제 구현을 했다는 걸 이제 그 나중에 알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검토할 때는 이제 워낙 회로도 복잡하고 뭐 이제 회로를 이제 이렇게 뭐 보지만은 이제 뭐 우리가 요구도 대비 이제 성능이 이제 나오는지를 이제 뭐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제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착해 가지고 이제 뭐 시험을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고장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회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오펜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분명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냥 오펜프가 아니고 이제 이런 계층용 이제 증폭기를 쓴 이제 그런 오펜프더라. 아 그래 이렇게 이제 좋은 걸 써서 이제 참 고맙긴 한데 이제 너무 좋은 걸 또 이렇게 이제 좀 쓸 때는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좋게 쓰는 이제 비싸고 좋은 이유를 우리가 알고 써야 되는데 그냥 좋으니까 그냥 일반 오펜프보다 좋으니까 이제 박아놨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고 이제 쓰면은 또 이제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떤 CMRR이 이제 아주 이제 좀 중요한 근데 오펜프 단품으로는 구현이 어렵다면은 이제 그 계층용 이제 정폭기 AI를 우리가 이제 IA를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오펜프에 대해서 이제 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펜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은 CMRR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요 피드백 저항을 우리가 이제 좀 값을 최대한 이제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도 이제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펜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IA 이제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CMRR이 아주 중요한 때로는 IA를 쓰라. 뭐 요 얘기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CMRR이 아주 중요한 해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사실은 이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보면 회사 내부적으로 요거는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이제 뭐 이제 규정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회로는 이제 뭐 이런 쪽의 어떤 이제 특정 회로는 이제 IA를 씁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고장이 나면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찾고 개선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이 회로는 이제 CMR이 아주 이제 중요한 회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런 회로는 오펜프를 쓰지 말고 계정형 정폭기 인스트루먼트 앰플리파이어를 씁시다라고 이제 내교해 놓으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이제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형 부하 관련해 가지고 오펜번드 입력에 이제 요 변압기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책에서 이제 이 변압기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좀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크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제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오펜프 그 이제 뭐 손톱 4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오펜판을 쓰면서 이제 엄지손가락만은 트랜스포머 달아놓으면 이제 이 좀 보기도 안 좋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회로를 쓸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이제 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도 이제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CMRR을 이제 좋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폐도 하면은 자폐도 하면 이제 좋긴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자폐를 하면은 이제 자폐가 이제 이게 CMRR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선이 있고 이제 이 자폐 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이제 이 캡 성분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얘를 이제 그라운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캡 성분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펜프 입력단에도 이제 이게 해놓으면은 요 이 캡이 형성돼 가지고 입력과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니까 같은 그라운드 연결될 거니까 이제 이 부하 쪽에 이제 캡 성분이 병렬로 돼 가지고 이제 CMRR이 이제 낮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S 분의 뭐 R2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RS가 이제 20 로그의 RS분의 R2였는데 RS가 이제 낮을수록 이제 저 CMRR은 이제 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근데 R2가 낮아지면 CMRR이 이제 저기 더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폐를 해가지고 이제 덕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폐를 하니까 CMRR이 좀 안 좋아지더라 하면 얘를 이제 끊으라는 얘기죠, 이제. 얘를 끊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폐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장 자폐하려고 이제 실드 해놨는데 이제 자기장 자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드가 이제 전기장 자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자폐가 있는데 전기장 자폐는 이제 1점 접지만 하면 되는데 자기장 자폐를 하면 2점 접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장 자폐는 그러면 이제 전기장 자폐는 한쪽만 하면 되는데 자기장 자폐까지 하려고 그러면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EMI 이제 이 방사 노이즈가 이제 내가 이제 방사를 하는 이제 자기장 자폐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장이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장 자폐 안 되는 자기장에 의한 영향은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대체로 이제 자폐 도체는 신호원 쪽에 접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CMRR 높이는 유일한 전자판이 좋지 않다. 이 보면은 이제 1점 접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장 자폐는 포기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근거리에서 할 때는 보통 이제 전기장이 우세야지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조금 이제 이 원거리에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전기장이 이제 근거리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커져서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은 작은 데서 올라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공간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인피니가 같아져가지고 이제 전파를 해 나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장의 효과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일단 CMRR 특성에서 볼 때는 이제 신호원에서 이제 그 실드를 접지를 하는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좋긴 좋다. 근데
이제 자기장 차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EMI 성능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전자파 시험을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제 노이즈가 막 이제 끌어가지고 막 지직 막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전자파 시험 중에 이제 장비를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노이즈가 이제 어떤 동작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화면에 뭐 순간적으로 이제 뭐 블릭을 만든다든가 뭐 영상을 뭐 이상하게 이제 막 허리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베일이죠, 베일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특히 RS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전자파를 이렇게 막 집어넣을 때 막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CMRR을 이제 나쁜 게 요걸 다 이제 접지를 해놔서 이제 이 그런 모양인데 그래 실들은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회로 쪽에서 이제 신호음 말고 요거는 이제 우리 장비고 요거는 이제 이제 신호원이겠죠. 신호원하고 이제 연결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요 접지를 일단 탁 끊으니까 이제 노이즈가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이제 R이나 C 심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 끌어도 괜찮더라. 하면 이제 해피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책을 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챕터 내용은 좀 작았는데 이게 좀 공부할 게 좀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회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평행회로가 이제 어떤 거냐? 평행회로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연상하면 된다 하는 거가 일단은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평행회로를 쓰면은 일단은 이제 노이즈가 자체적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우리 회로 기능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요, 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즈 와이어, 이제 트위스트 페어나 이제 꼬는 이제 선을 쓰면은 이제 평행 회로를 우리가 구성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평행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제 자폐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쓰면 좋다. 근데 자폐를 할 때는 이제 2점 접지를 할지, 그 다음 1점 접지를 할지, 요거는 이제 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아까 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통 모드 제급이 이제 커먼 모드 리액션 레이셔 해가지고 CMRR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공통 모드를 노이즈 제거를 수치화한 거다. 수치한 거고 얘는 이제 EMI하고 이제 CMRR을 높이면 EMI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CMRR은 기능적인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거지. CMRR이 이제 높다 그래가지고 EMI가 개선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이제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소스에서 불평이 생겼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하의 불평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불평형은 이제 우리가 병해를 구성하더라도 소스 불평형하고 부하의 불평형에 의해서 이제 불평형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케이블을 쓸 때도 이제 그 특히 이제 고주파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인 와이어를 이제 쓰지 말고 좀 360도 이제 인클로즈 이제 그 적재된 걸 쓰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폐 도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추가로 그러니까 평행회로로 이제 일단 이제 그 노이즈 저감하고 그 다음에 차폐 도체로 이제 저감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를 이제 신호원 쪽에서 할 수도 있고 부하 쪽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면은 부하 쪽을 끊으라. 신호를 끊지 말고 CMRR이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장 차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EMI에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펜프는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이제 평행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부품인데 이제 얘는 이제 그 요 부기한 저항 R2를 크게 하면은 이제 CMRR을 줄일 수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저 좀 더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오펜프는 아주 이상적인 평행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부품인데 우리가 저항을 쓰다 보면은 그 이상적인 효과들이 많이 이제 저감이 된다. 하지만 최대한 이상적인 것에 가깝게 하려 그러면은 요 부기한 저항을 높이면은 CMRR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근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이제 극복한 게 바로 이제 계층용 이제 그 IA 이제 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차폐 도체 때문에 CMRR이 이제 낮아지면은 이제 신호원 쪽으로 접지를 하고 부하 쪽에를 이제 끊으라. 전자파 시험하다가 이제 CMRR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현상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 그 장비 쪽에 어떤 이제 그 실드 접지를 끊으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평행회로와 오펜프, CMRR, 그 다음에 이제 계측기 이제 정폭기, 그 다음에 이제 차폐 실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필터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